여러분은 한밤중에 갑자기 깨어나서 심장이 쿵쿵 뛰고 온몸에 식은 땀이 나며 발밑에 바닥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악몽 때문이거나 피로 혹은 단순한 공황 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조용한 뇌졸중의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으며 원인은 바로 몇 시간 전 잠들기 전에 드신 음식일 수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가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뇌졸중, 살해 중, 3건 중 10건이 밤에 신체가 휴식 중일 때 발생하며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원인이 선천적 질병이 아니라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줌의 견과류, 가벼운 야식, 익숙한 운동 방식 혹은 정기건강검진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조용한 살인자들을 알아채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디아어 딜런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30년 넘게 심혈관 건강을 돌봐온 사람입니다. 제 경력 동안 저는 수천 명의 뇌졸중 환자를 치료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놀라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단지 한 줌의 견과류일 뿐인데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인간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심지어 생명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하는 잘못된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밤, 특히 잠들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견과류들이 밤에 섭취하면 위험할까요? 왜 똑같은 견과류도 저녁에 먹으면 낮에 먹을 때보다 더 위험한 걸까요? 여러분, 인간의 몸은 특히 중년 이후부터 아주 정교한 생체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밤이 되면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혈액순환이 약해지며 소화기관은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때 많은 양의 지방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설령 그것이 좋은 지방이라 해도 몸은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지방이 혈액 속에 더 오래 남게 되어 혈액이 끈적하고 탁해지며 순환이 어려워집니다. 2022년 서울대학교에서 55세부터 75세까지의 1200명을 추적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양의 지방을 섭취했을 때 오전 8시에 먹는 것보다 오후 9시에 먹었을 때 혈중 중성 지방 수치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밤에 혈전이 생길 위험이 훨씬 커지게 되며 이는 수면 중 뇌졸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밤에 섭취할 경우 조용한 살인자로 변할 수 있는 견과류들입니다. 어떤 견과류들은 여러분을 정말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칸입니다. 피칸은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 덕분에 오랫동안 많은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간식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특히 구운 과자, 시리얼 또는 저녁 간식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그러나 그 맛있는 풍미 뒤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위험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섭취할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피칸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포화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물론 지방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포화지방은 혈액의 점도를 높이는 특성이 있어 혈액을 더 끈적하고 흐르기 어렵게 만듭니다. 낮 시간에 먹는다면 몸이 활동하고 심장박동이 활발하므로 혈액순환이 잘 되어 이러한 영향이 크게 걱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특히 취침 전 피칸을 섭취하게 되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혈류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피가 더 걸쭉해지면서 혈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나 심혈관 질환,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활동량이 적은 분들의 경우 밤에 포화지방을 섭취하면 심부정맥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피칸에 함유된 지방은 소화가 느려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을 유발하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깊은 잠을 방해하거나 자주 깨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칸을 좋아하신다면 아침이나 오전 중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취침 직전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섭취 시간을 조금만 조절해도 피칸은 건강한 간식이 될 수 있으며 심장 건강에 해가 되는 숨은 위험으로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잣입니다. 잣은 오랫동안 고소한 맛과 높은 영양가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는 사실은 이 작은 견과류가 다량의 오메가6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메가6는 몸에 필요한 지방이지만 오메가3의 균형이 깨질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오메가6과 오메가3을 스스로 합성할 수 없어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식단, 특히 한국의 중장년층 식습관에서 이 두 지방산의 비율이 심각하게 불균형하다는 점입니다. 지질연구 저널 더 저널 오브 리피드 리서치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성인은 오메가3에 비해 오메가6을 10배에서 10배 이상 더 섭취하고 있으며 이상적인 비율은 4일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오메가6가 과다할 경우 체내에서는 염증 유발 분자 생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만성혈관 염증이 발생하여 동맥벽이 약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미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병력이 있는 분이라면 이 염증 반응이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거나 혈관 뇌피층에 손상을 입혀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잣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당량을 낮에 섭취하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취침 전에 먹는다면 몸이 휴식 상태에 들어가고 혈액순환이 느려진 상황에서 과잉 오메가6가 더 오래 혈관에 남게 되고 염증을 촉진하며 야간 혈압 조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장사항은 낮 시간에 소량 1회당 15색 이하 섭취하고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 아마시 등과 균형을 맞춰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헤이즐넛입니다. 고소한 풍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간식이며 특히 심혈관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인기 있는 식품입니다. 헤이즐넛의 장점 중 하나는 아르기닌 함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산화질소 나일릭 악사이드 생성을 촉진하는 자연 아미노산으로 혈관 확장을 도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낮 시간 활동 중일 때 혈관이 확장되는 것은 긍정적인 작용입니다. 혈관 내 압력을 낮추고 장기에 혈액을 더 잘 공급하며 고혈압 위험도 줄여줍니다. 실제로 아르기닌 보충은 고혈압 환자의 혈관 내피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섭취 시점입니다. 밤이 되어 몸이 휴식 상태에 들어가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데 이때 헤이즐넛을 다량 섭취하면 과도한 혈관 확장으로 인해 혈압이 정상보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지러움, 두통, 손발 저림 등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한밤중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거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이러한 증상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세성 저혈압으로 실신할 위험도 있으며 이는 고령자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헤이즐넛은 아침이나 오후 초반 몸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저혈압이나 야간 어지러움 증상이 있다면 저녁에는 섭취를 제한하거나 피하는 것이 심장과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견과류는 매우 익숙하고 영양가가 아주 높은 견과류입니다. 호두입니다. 이 견과류는 오랫동안 신장 건강에 가장 좋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칭송받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입니다. 호두는 다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며 특히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어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혈관 뇌피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30개 호두를 섭취한 사람은 심장질환 발병 위험을 최대 15%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호두는 밤이 아닌 낮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신체가 휴식 중일 때 지방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밤이 되면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소화기관의 활동이 약해집니다. 이 시기에 호두 약 65%가 지방으로 이루어진 호두를 먹게 되면 체내에서 완전히 소화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밤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 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면 이는 고지혈증 동맥경화와 관련이 있으며 심지어 신체의 생체 리듬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가 느린 지방은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 위산역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고령자에게 흔한 불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호두의 뛰어난 건강 효과를 최대한 누리고 싶다면 아침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트밀 요거트 샐러드에 섞어 먹어도 좋습니다. 아침 시간은 심장이 활발히 활동하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기 때문에 이때 호두는 단순한 보양식이 아니라 심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5번째 견과류는 피스타치오입니다. 먹기 좋고 맛있지만 밤에는 심장을 답답하게 만들 수 있는 간식입니다. 피스타치오는 맛이 좋고 먹기 쉬우며 단백질, 식이섬유, 좋은 지방이 풍부해 건강한 간식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이나 노년층,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밤에 피스타치오를 먹는 것이 원치 않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헤이즐넛처럼 피스타치오도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는 체내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시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이는 심장에 좋은 작용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신체 생체 리듬이 휴식 모드로 전환될 때 과도한 혈관 확장은 혈압을 약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지러움, 두통 또는 깊은 수면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우려되는 부분은 대부분의 볶은 피스타치오에는 소금, 나트륨, 노라이 첨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금이 첨가된 피스타치오 한 회분 약시 무체크로마에는 최대 120본노라다 빙게레노나의 나트륨이 들어있을 수 있으며 이는 체내 수분 저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내의 수분이 고이면 혈액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므로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됩니다. 특히 밤에는 심장이 휴식해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가중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시간에 나트륨을 섭취하는 경우 밤 동안 혈압이 높게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수면 중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고령자나 고혈압병력이 있는 분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피스타치오를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무염 제품을 고르시고 낮 시간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신체가 활발히 활동 중이며 심장도 증가된 수분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6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견과류는 소금에 구운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콜레스테롤 감소, 기억력 향상, 혈당 조절 등 건강에 유익한 효과로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견과류입니다. 하지만 모든 아몬드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바삭하고 짭짤하며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소금구이 아몬드는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견과류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입니다. 단 1000mg 즉 한 줌 정도의 소금구이 아몬드에는 약 180%넬 데비미드캔넬의 나트륨이 들어있으며 이는 고령자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이 수치는 많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하루 동안 섭취하는 다른 짠 음식들과 함께 섭취되면 총 나트륨 양이 쉽게 기준치를 넘게 됩니다. 더욱 위험한 점은 소금의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밤사이 서서히 혈압을 상승시킨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몸이 휴식 상태에 들어가고 심장이 쉬기 위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져야 하지만 나트륨은 그 반대의 효과를 줍니다. 대한심장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밤 시간대의 혈중 나트륨 수치가 높은 노인은 수면 중 안정된 혈압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다음날 아침 뇌졸중 위험이 35% 더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몬드를 섭취하실 때는 무염 또는 저염 제품을 선택하시고 아침이나 오후 초반 시간대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취침 전 섭취는 심장과 혈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드릴 마지막 견과류는 바로 시판 혼합 견과류 즉 트레일 믹스입니다. 트레일 믹스는 다양한 견과류 말린 과일 때로는 초콜릿이나 시리얼이 함께 섞인 제품으로 괴너지 건강 간식이라는 홍보 문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트레일 믹스가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산업용 트레일 믹스 제품에는 맛을 좋게 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자주 첨가되는 3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설탕, 소금 그리고 화학 방부제입니다. 이 3가지는 특히 밤에 섭취할 경우 건강에 매우 해로운 위험한 삼각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말린 과일에 첨가된 포도당 시럽이나 자당 같은 추가 당분은
인슐린과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리며 혈관 내피를 자극하여 염증을 유발합니다. 하버드의 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당 섭취가 많은 식단은 동맥경화 및 뇌졸중 발생 위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이는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더욱 치명적입니다. 또한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잡아두어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심장이 더 강하게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며 수면 중 혈압이 낮아지지 않는 상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수면 중 혈압이 낮아지지 않는 것은 새벽 시간대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거기다 BHA, BHT 같은 방부제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노년층에서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트레일 믹스를 좋아하신다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염 견과류와 무가당 천연 말린 과일을 사용하고 밀폐용기에 보관하면 됩니다. 특히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늦은 밤에는 피하시는 것이 심장 뇌 수면의 질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다양한 견과류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3가지 간단한 원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침에 섭취하세요. 이 시간대는 몸이 활동하고 대사율이 높으며 심혈관 기능이 운동에 의해 잘 보조됩니다. 둘째, 무염 무가당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세요. 가능한 한 견과류 본연의 자연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섭취량은 한 줌 약 20대 30을 넘기지 마세요. 너무 많이 먹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섭취할 때 심혈관에 부담 없이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 간식 스케줄을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에는 오트밀과 호두, 수요일 점심에는 샐러드에 아몬드를 몇 개 추가하는 식으로 계획하면 섭취량을 가장 합리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견과류 외에도 저는 저녁 특히 취침 직전에 섭취할 경우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는 것 보기에는 건강한 식품 6가지 그룹을 추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더 적합한 생활 방식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식품군은 바로 염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온 가족이 잠든 사이 몰래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김치는 전통 음식인데 마른 생선은 어릴 적 추억이고 된장국 한 그릇은 하루의 마무리인데 그게 어떻게 해가 되겠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음식을 밤늦게 특히 자기 직전에 먹는다면 자신도 모르게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셈일 수 있습니다. 김치, 마른 생선, 된장국, 라면, 절임류, 짠 스낵류 같은 익숙한 음식들은 모두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 나트륨이 체내에 들어오면 체내 수분을 붙잡아두는데 언뜻 보기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로 인해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낮 동안에는 신체 활동이 활발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만 누운 자세로 밤을 보내는 동안 심장은 휴식해야 하고 혈관은 이완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짠 음식으로 인해 늘어난 혈액량은 조용히 혈압을 상승시키며 본인조차도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뇌졸중 사례 중 80%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밤사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이며 대개 그 전날 저녁에 짠 음식 섭취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특히 고혈압, 동맥경화, 경도심부전을 앓고 있지만 자각하지 못한 고령자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71세 최종훈 씨는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김치를 먹는 게 소화에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겨울 아침에 제가 가벼운 뇌졸중을 겪은 원인이었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그 일을 겪은 뒤 초회 씨는 오후에는 싱겁게 식사하고 저녁 7시 이후엔 데친 채소나 묽은 국만 먹기 시작했고 그 이후 2년 넘게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짠 음식을 먹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먹느냐입니다. 전통 음식인 김치를 즐기고 싶다면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신체가 하루 동안 나트륨을 충분히 처리할 시간이 있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싱겁고 소화가 잘 되고 양념이 적은 음식을 우선 하세요.
묽은 죽 한 그릇, 채소 스프 한 그릇 혹은 따뜻한 우유 한 잔만으로도 위장을 편안하게 하면서 심장에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면은 심장이 쉴 시간이지 소금과 싸워야 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주의하시길 권하고 싶은 두 번째 식품군은 바로 정제당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차가운 케이크 한 조각, 달콤한 밀크 초콜릿 한 개, 시원한 단맛의 요구르트 한 잔이 문득 생각나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려고 이런 간식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단 것을 조금 먹으면 잠이 잘 온다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일시적인 편안함이 때로는 건강에 큰 문제를 불러오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케이크, 아이스크림 병에 든 과일 주스, 설탕이 들어간 요구르트, 당 절임 건과일 등은 모두 정제당이 풍부한 식품에 속합니다. 이 정제당은 체내에서 매우 빠르게 흡수되며 바로 이 특성 때문에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 몸은 휴식 모드로 전환되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도 줄어들며 당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낮아집니다. 그 결과 남아도는 당분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축적되어 혈관벽을 공격하게 됩니다. 대한내분 비대사 임상의학회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밤 8시 이후 정제당을 섭취한 사람은 인슐린 이상 반응이 나타날 확률이 2.7배 높아졌으며 이는 특히 55세 이상 연령층에서 더 두드러졌습니다. 인슐린 작용이 원활하지 않으면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은 더욱 끈적해지며 혈관 내에 미세한 염증이 장기적으로 이어져 혈관 뇌피가 손상됩니다. 이로 인해 플라크가 형성되고 결국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67세의 김정희 씨는 새벽 5시경 어지러움과 균형 감각 상실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혈당급변으로 인한 일과성 뇌허혈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식습관을 확인한 결과 그녀는 잠들기 전 단맛 요구르트와 바나나빵 몇 조각을 먹는 습관이 있었고 그것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녀는 따뜻한 물과 무염 견과류를 낮 시간에 섭취하는 방식으로 바꾸었고 건강도 안정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단맛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잘못 선택한 단맛은 쉽게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이거나 제2형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 또는 가족 중에 뇌졸중 병력이 있으신 분은 밤 시간대의 정제당 섭취에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저녁 식사 후 정말 단맛이 당기신다면 신선한 사과 한 조각이나 찐 단호박 몇 조각을 선택해보세요. 입맛을 달래주는 동시에 심혈관에도 안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식품군은 바로 튀김 및 볶음 요리입니다. 바삭하게 튀긴 치킨, 노릇노릇한 반서, 일본식 튀김, 템프라가 튀겨낸 어묵 등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음식일 것입니다. 이들은 특히 하루 종일 지친 저녁 시간 후각을 자극하는 매우 매력적인 음식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런 음식을 저녁 식사로 먹은 후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뒤척이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속쓰림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튀김과 볶음 요리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혈관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이러한 지방이 체내에 들어오면 혈액을 더욱 끈적이게 만들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고지혈증 상태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는 동맥경화와 심근경색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밤이 되면 위장의 소화 기능이 느려지고 간의 대사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위험한 혈중 지방인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한밤중에 높아지며 혈관이 팽창하고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는 고혈압, 지방간, 심장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인 부산에 거주하는 69세 유미숙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짭짤한 생선조림을 저녁에 먹는 걸 좋아했어요. 입맛도 돌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잠을 설치고 아침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혈중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정상의 2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 후로 유 여사는 저녁 식사를 찜 요리 슬로우 푸드 혹은 담백한 채소 국으로 바꾸었고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맛있는 저녁 한 끼가 뒤척이는 밤과 위험한 아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꼭 기억해주세요. 튀김 요리는 점심 식사로 충분하며 저녁은 심장이 휴식할 수 있도록 가볍고 기름기 적은 음식을 우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혈관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음식이 하나 있다면 바로 향긋한 불고기구이 노릇노릇하게 튀긴 소시지 짭조름한 훈제고기 한 조각일 것입니다. 맛은 정말 훌륭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육류를 저녁에 섭취하는 것은 마치 심장과 혈관의 짐을 하나 더 얻는 것과 같으며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육류를 저녁 시간에 피해야 할 네 번째 식품군으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소고기, 양고기 등 붉은 고기뿐만 아니라 특히 소시지, 통조림고기, 훈제고기와 같은 가공육은 포화지방과 퓨린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혈중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으며 요산이 증가하면 체내에 염증이 생기기 쉬워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 시간에는 원래 순환계 활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붉은 고기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저녁에 섭취하면 위장이 쉬지 못하고 더 많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거나 호흡이 가빠지며 심지어는 밤중에 피곤함과 불쾌감으로 잠에서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저녁에 80g 이상의 가공육을 섭취한 사람은 야간 고혈압 위험이 34% 더 높았고 이른 아침 뇌졸중 발생 위험은 낮에만 섭취한 그룹보다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저는 평소 환자들에게 육류 섭취 시간을 점심으로 바꾸고 채소와 함께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그렇게 했을 때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류를 좋아하신다면 소화기관이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점심시간에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저녁에 드셔야 한다면 적은 양으로 채소와 함께 그리고 소금이나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 가공육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식습관을 유지하면서도 소중한 심장과 수면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반드시 멀리해야 할 식품군은 자극을 유발하는 음료들입니다. 입에는 즐겁지만 밤이 되면 심장을 지치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에 따뜻하게 도는 소주 한 잔, 식사 후 커피 한 잔 혹은 기름진 음식을 씻어낸다는 생각으로 마시는 진한 차, 이런 습관은 많은 한국인에게 익숙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음료들이 수면 중 혈압의 급격한 변화로 이어져 새벽 시간대에 갑작스러운 뇌졸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예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먼저 술과 맥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의 혈관이 확장됩니다. 낮에는 신체가 이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지만 밤이 되어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면 갑작스러운 혈관 확장은 혈압을 급격히 낮추어 어르신들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 어지러움, 현기증 심하면 실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과도한 음주는 심장 박동을 비정상적으로 자극하여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혈전이 생기고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커피와 진한 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적절히 마시면 유익할 수 있지만 저녁 시간에 섭취하면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심장박동을 빠르게 만들고 불면증을 유발하며 부정맥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심장 기능이 약한 고령자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오후 6시 이후 커피를 마시는 경우 불면증 위험이 2.7배 증가하고 심방세동 위험도 31%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68세 김영철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저는 매일 저녁 소주 1대 2잔 정도 마셨는데 밤중에 자주 깨고 아침엔 몸이 무겁고 피곤했어요. 그러다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저녁 술을 끊고 따뜻한 물로 바꾼 후 잠도 훨씬 잘 자고 혈압도 안정되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하루의 끝자락에 따뜻한 음료 한 잔이 그리우시다면 보리차, 스테비아, 차꿀을 탄 따뜻한 물 같은 부드러운 허브차를 선택해보세요.
잠도 잘 오고 심혈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밤의 평온한 숙면이야말로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가장 귀중한 약입니다. 마지막 그룹 속이 더부룩해지고 당분이 많은 과일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룹에 어떤 과일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하시죠? 몸에 좋은 줄만 알았던 과일이지만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오히려 심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언제 먹어도 몸에 좋다고 믿고 계시며 특히 포도, 망고, 잘 익은 바나나, 두리안 같은 과일은 맛있고 향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일들을 밤늦게 특히 잠자기 전에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고혈압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에서 언급한 과일들은 자연 당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밤 시간대, 즉 몸이 휴식을 준비하며 기능이 느려지는 시간에 이러한 당분이 들어오면 효과적으로 대사되지 못해 수면 중 혈당이 불안정하게 변동하게 됩니다. 한국영양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는 밤이 되면 인슐린 분비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밤늦게 단 과일을 먹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혈관 내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자율신경계 이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고령자 120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설문조사에서도 밤 9시 이후 포도나 망고 같은 단 과일을 섭취한 그룹은 낮에 과일을 섭취한 그룹보다 불면 수면 중 깨어남 심장 두근거림을 느낀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밤에 과일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당분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사과, 배, 오이나 같은 과일을 우선으로 선택하시고 가능하면 저녁 7시 이전에 드셔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견과류와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많이 먹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듯 운동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50세를 넘어서면 이 생각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자연적인 노화 단계에 들어서면 중요한 것은 세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체질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반사신경이 느려지고 혈관이 더 쉽게 손상되며 혈압도 자세, 날씨, 심지어 감정 변화에 따라 크게 흔들립니다. 2022년 대한민국 국가의료안전원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신체 손상의 60%가 집안에서 발생하며 그중 상당수가 운동 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즉, 좋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각 동작의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맑은 아침 인천에 사는 67세 김 씨는 신발끈을 매려고 몸을 숙였다가 너무 빨리 일어나면서 자세성 저혈압이 발생했고 어지러움으로 인해 넘어져 머리를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행동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목을 심하게 돌리거나 무거운 아령을 들며 숨을 참는 동작 혹은 플랭크 자세를 너무 오래 유지하는 것도 두 개의 뇌압을 높이거나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 두통, 전정기관 이상, 심지어 자신도 모르게 경미한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깨로 서기 같은 역방향 요가 동작이나 빠른 속도의 윗몸 일으키기도 마찬가지로 심장과 혈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러닝머신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빠르게 달리거나 스쿼트를 너무 빠르게 반복할 경우 균형을 잃고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는 고령자에게 골절이나 외상성 뇌졸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운동에는 보다 안전한 대체 방법이 있습니다. 허리를 급하게 숙이기보다는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부터 숙이는 동작으로 바꿔보세요. 플랭크를 하고 싶다면 억지로 오래 버티지 말고 무릎을 대고 30초 정도 천천히 호흡하며 유지해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역방향 요가 대신 다리벽에 기대기 동작을 해보세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면서도 심장에 부담 없이 이완됩니다. 아령 운동이 필요하다면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무게의 올바른 호흡을 함께하면 심장을 무리시키지 않고도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젊은 사람들을 따라 하려는 것입니다. 다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를 하던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혹은 내 친구는 매일 스쿼트를 100개씩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체력이 다르고 60세의 몸은 30세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전문적인 지도 없이 운동하며 고혈압, 관절 통증, 뇌졸중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운동이 적절한지 잘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흡 천천히 관찰, 안전한 대체라는 원칙에 따라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동작이 유난히 피곤하거나 두통이나 숨가쁨을 유발한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멈추고 조절하라는 신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연령에 맞는 안전운동 일정표를 만들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주 5회 정도, 하루 20에서 30분 정도로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심호흡, 가벼운 근력운동 등을 번갈아 가며 구성해보세요. 남보다 더 잘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며 숨결 하나하나의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래 건강하게 사는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강하게보다 똑똑하게 운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기록 경신이 아니라 우리 심장과 뇌가 매일, 매달, 매년 원활하게 작동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줌의 견과류를 먹는 방식, 저녁 식사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50세 이후 매일 달라지는 신체 상태에 맞게 운동하는 방법까지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이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점에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하고 매일 내 몸에 신뢰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영양이 풍부한 호두 같은 견과류도 심장 건강에 좋을 수 있지만 밤 9월 넘시에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밤사이 혈중지방 수치가 올라가며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진한 차 한 잔이 아침에는 정신을 깨워줄 수 있지만 저녁 8시에 마시면 심장이 빨리 뛰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다음날 아침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언제 먹느냐에 대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조금 더 정확하게 실천하면 됩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겨보고 밤에는 튀김류나 짠 음식, 단 음식을 줄이고 대신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찐 채소, 맑은 수프,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잠자기 전에 무엇을 먹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고 소시지 한 조각을 줄이거나 국에 들어가는 소금을 조금 덜 넣거나 짠 견과류 대신 무염 견과류를 아침에 먹는 것으로만 바꿔도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고 있는 운동을 다시 돌아보세요. 속도가 너무 빠르진 않나요? 운동 후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픈 동작은 없었나요? 그런 동작이 있다면 조절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의 리듬에 맞추기보다 내 몸의 템포에 맞춰주세요. 50세 이후에는 정확하게 운동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심장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꼭 기억해주세요. 50세 이후에는 더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실천하면 됩니다. 그래야 뇌졸중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지탱하는 튼튼한 벽돌이 됩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늦출 수는 없지만 삶의 속도를 조절하며 내 몸이 보내는 신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함으로써 오래 건강하고 평온하게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가족, 이웃, 친구들과 꼭 나눠주세요. 오늘의 작은 이해와 실천이 내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 그리고 아래에 댓글을 남기는 것도 주저하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인사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진심을 담아 쉽고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평안하고 건강하며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